선택권이 있는 걸 이제 재량이 있다 그래요.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해 봐야 된다. 먼저 기속행위란 그 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이, 그 법규가 요건에 따른 내용이 일의적 하나의 뜻으로 확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행정청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는 데 그치는 행정행위, 딱 그 법대로 그냥 딱 하나 딱 하는 거, 그것만 가능한 거, 그걸 우리는 기속행위라고 부르고요. 재량행위는 법규의 해석상 행위 여부나 행위를 할지 말지나 행위 내용에 관한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 행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그런 행정행위를 우리는 재량행위라고 부릅니다. 네 안에 뭐 기속과 재량은 뭐 재량이 있고, 그렇죠? 선택이 가능하고 일의적인 거, 집행하는 데 그치는 거 느낌이 오죠? 구별이 되죠, 말로도. 니은이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시험에 나오죠. 관계 법규상 행정청이 당의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권이 있는 걸 결정 재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고, 이런 걸 결정 재량이라고 부르고, 법규가 허용한 여러 조치 중에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을 선택 재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 재량이라고 부르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건 선택 재량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맨날 예를 드는 법인데,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에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단속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경찰청장은 뭘 할 수 있나요? 그 사람한테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1년 이내에 면허 정지할 수 있잖아요. 1년에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고요, 1년 이내니까 6개월, 10개월, 2개월, 1개월 면허 정지도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무슨 행위예요? 기속이에요? 이런 걸 재량행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량행위.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거는 결정 재량만 있나요? 선택 재량만 있나요? 결정 재량이 뭐죠?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면허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면허 취소를 고를 수도 있고 1년을 선택할 수도 있고 10년을 선택할 수도 있고 6개월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결정 재량도 있고 선택 재량도 있는 행위예요. 이런 걸 같이 있는 행위죠. 근데 그 밑에 단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주 운전에 의심이 있는 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하여야 한다.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차가 약간 비틀거리면서 오고 있어요. 약간 술을 먹은 것 같아요. 차를 세웠어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어요.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면허 취소 하여야 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법에서 무조건 취소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런 걸 기속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속행위. 이런 걸 기속행위라고 부르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에 보면 시도지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면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면허할 수 있다.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기속의 재량이 느낌이 할 수 있는 거 보면 면허를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네요. 무슨 재량? 선택 재량이야, 결정 재량이야? 결정 재량이라고 그래야 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선택 재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정 재량이죠.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묻는 거예요.
별표예요. 니은은. 당의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한 재량을 선택 재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깜빡 속는단 말이야. 할지 말지는 선택이라고 안 그러고 결정의 재량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야. 별표. 디귿은 몰라도 되고요. 다음 기속 재량과 자유 재량. 판례는 아직도 재량 행위를 다시 두 개로 나눠요. 기속 재량과 자유 재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재량의 남용이나 일탈의 경우에는 이따가 배울 얘기예요. 기속 재량이나 자유 재량이거나를 불문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속 재량과 자유 재량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몰라도 돼요. 기속 재량과 자유 재량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재량의 남용이 있거나 일탈의 경우에는 그 재량이 기속 재량이든 자유 재량이나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구별이 됐어요. 왜? 기속 재량은 사법심사가 되고요. 자유 재량은 사법심사를 안 했어요. 왜? 선택권 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이걸 심사하겠냐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완전히 자유 재량인데 법원에 가서 안 해준다고 소송 제기해서 이거 위법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유 재량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 그나마 기속 재량은 조금은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눴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유 재량 행위도 이제는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따가 배우는 것과 같이. 어쨌든 이 판례는 많은 판례로 나오는데 B급. 그 다음에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는 구별이 상대적이다. 뭐와 뭐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그러면 다 맞아요. 다음 구별의 필요성. 자, 이와 같이 기속과 재량을 우리는 이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전에도 말했지만 구별은 뭐가 필요하죠? 구별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구별이 나오면 실익이 있죠. 구별의 필요성.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구별의 실익은 공법관계는 공법이 적용되고 행정소송으로 가니까 사법관계는 사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으로 가니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익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주체설, 신주체설, 이익설, 성질설. 독일은 귀속설이 통설인데 우리는 복수기준설이 통설이다. 전체적인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한다. 다 까먹었지? 나중에 또 봐야 돼. 그러니까 기억을 자꾸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익혀진다는 거지. 한 번 봐갖고는 기억이 안 나요.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죠? 다 생각나는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근데 자기가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반복할 수밖에 없어. 자꾸 해야 돼. 실익은 어떤 실익이 있냐? 기속과 재량을 구별하는 실익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에 이제 실익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4 이거 여러분들은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이 맞는지 알면 되죠. 쟤는 재판의 통제의 범위 측면에서 차이가 났어요. 옛날에는 기속과 재량을 이렇게 나누면 아까 잠시 얘기를 했죠. 기속은 재판, 사법심사 이 말이야.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법에서 반드시 건축 허가는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속행위예요. 내가 요건을 다 갖췄어요.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를 안 내줍니다. 거부해요. 당연히 나는 어떻게 해요? 이 거부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량행위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는 신청 네 가지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더라도 면허를 내줘도 되고 면허를 거부해도 돼요. 재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재판의 통제 대상이 안 됐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내가 신청을 했어요.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서.
시도지사가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나한테 재량을 주고 있다. 면허를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된다. 맞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면허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사장님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면허 내주는 결제판 하나, 거부하는 처분서 하나, 둘 중에 하나 결제해달라고 이제 갖고 갔어요. 시장이 막 일도 하기 싫은데 짜증나는데 뭐 이런 거 갖고 오니까 따져보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때요? 자, 동전 하나 줘봐 해가지고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면허, 뒷면 나오면 거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온 거야. 거부 처분. 이것도 그럼 봐줘야 되나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재량이라도. 그렇죠? 이런 거는 적어도 우리가 위법하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사무심사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이런 재량을 행사하면 재량을 행사 안 하거나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멋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는 거야. 이제는 재량의 한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재량은 한계를 벗어나면 그거는 안 된다. 만약에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는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는 위법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때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재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었는데 이제는 재량에도 한계가 있는 이론이 있어서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제는 기속도 되고 재판 통제의 대상이 둘 다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조금 다르겠죠. 여기는 벗어나지만 않아야 되는 거고 한계 내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사법심사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기속행위는 이렇게 이제 소송 제기하면 기속행위는 이렇게 심사해요. 건축법상 요건 다 갖췄는지를 봐요, 법원이. 요건 딱 갖췄네? 그러면 건축법에 따르면 기속행위인데 허가해야 되네? 결론이 허가해야 돼요? 근데 보는 거야. 거부했네? 위법.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법원은 사법심사를 할 때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서 기속행위니까 답이 있잖아요. 허가 내줘야 되는데 요 요건 다 갖췄네? 허가인데? 결론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거부했네? 위법. 이렇게 판단한다. 그렇죠? 근데 재량행위는 1년 이내에 면허 정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면허 정지를 당했어요. 술을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억울하다고 소를 제기했어요. 비리원칙 위반이라고. 법원은 어떻게 심사한다?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서 심사하지 않아요.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는지 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너는 3개월 면허 정지가 적당한데 왜 1년을 때렸지? 너무 심하네? 위법.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아요. 법원은. 그냥 1년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고. 답이 없어요, 여기는. 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심사한다. 이 말. A는 결론을 도출해서 심사하고 B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심사하고 시험에 맨날 나오지. 내기가 너무 좋잖아.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되잖아. 기속은 답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야. 재량행위는 답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행위는 심했다.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만 한다. 됐죠?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이따가 배우는 거고요. 공권이 성립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우고 넘겼어요, 우리가. 여기에. 자, 여기까지 하고 공권을 하죠. 자, 구별의 필요성. 227페이지.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1. 기속과 재량행위 구별의 필요성은 행정소송의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기술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세모. 맞는 지문으로는 가끔씩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주 옛날에는 기속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재량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속과 재량을 구별해 봐야 되는 거야. 왜? 소송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기속과 재량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2번, 재량을 단순히 거르친 행위는 거르쳤다. 이거는 부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당하다 이 말. 단순히 거르친 행위는 부당한 행위, 조금 거시기하다 이 말이야. 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소송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소송은 위법해야 하면 우리가 취소 판결을 해줘요. 부당은 적법한 거예요. 위법은 아니에요. 그 약간 거시기한 거지. 따라서 소송에서는 취소 판결 안 해줍니다. 하지만 심판에서는 취소 판결 해줘요. 취소 심판을 해줘요. 따라서 이제 다른 순위 거르친 건 부당하다.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소송의 대상은 안 된다. 한편 행정소송법은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행위라도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위법하니까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탈 남용의 경우에는 이제는 위법이 되고 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이제는 우리 소송부 27조 동그라미 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고 취소 판결을 때린다는 걸 아예 조문으로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재량행위는 사무심사 안 됐잖아요. 이제는 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이 되고 심사 대상이 된다. 다음 3번. 기속행위는 그냥 법원이 이제 전면적으로 심사하면 되는데 재량행위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일탈 남용 여부만 심사하는 거죠. 한계 내면 괜찮고 일탈 남용 여부가 있으면 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게 된다. 3번은 동그라미. 입증 책임은 나중에 배웁니다.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재량의 일탈 남용은 원고가, 그 재량의 일탈 남용은 원고가, 그게 동그라미예요. 나중에 이제 입증 책임을 배우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부관은 종래 통설 동그라미.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았다. 요걸 바꿔내는 적도 가끔씩은 있었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없고. 왜? 기속이 뭐예요? 아까 건축허가 요건 갖추면 무조건 허가 내줘야 돼요. 근데 뭔 조건을 다냐면, 여러분 지금 부관이란 말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따가 배워요. 자, 이따가 배운다 넘어가죠. 그러면 뒤에 부관을 배우면 되니까. 공권 성립과의 관계. 자, 요게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110페이지) 자, 공권. 공권은 헌법상 모든 기본권에서 공권이 도출될 수 있나요? 환경권 생각나면 모든 기본권에서 공권이 도출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한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공권이 이제 기본적인데, 법률에 의해서 어떤 공권이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째, 강행 법규성을 갖춰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의사관철력, 소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소구가 가능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강행법규성은 뭐라 그랬죠? 어떤 법규가 행정 주체한테 뭐예요? 의무를 부과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국민 입장에서는 야, 법에 너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 그거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요거만 있어서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법이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죠. 그걸 사익보호성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아까 예를 들었던 그거는 기속행위라 그랬어요? 재량행위라 그랬어요? 마을버스 이런 걸 무조건 면허 내줘야 될까요? 신청하면? 그러면 마을버스 뭐 한두 대가 아닐 거 아니야. 101번, 105번, 107번 막. 그럼 너무 마을버스가 많으면 그 마을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교통 혼잡이 일어나겠죠.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시내에
버스 노선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일단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차는 적어도 몇 대는 이상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요건을 통과하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따져서 면허를 내준단 말이야.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면허 거부가 가능하다는 거야. 재량이다 이 말이야. 건축 허가는 요건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기속행위를 먼저. 기속행위는 건축법에서 그 건축법상 요건 4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는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기속행위니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사익보호성만 있으면 나는 어떤 국가한테 어떤 권리가 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발급해 줄 걸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요구를 갖춘 사람은. 근데 문제는 재량행위다 이 말이야. 재량행위는 의무가 있나요? 그 처분을 해줄 의무가 없죠.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잖아요. 처분을 할 의무는 없단 말이야. 자, 법에서 어떤 의무가 없으니까 공권이 성립될 수 있어 없어요? 첫 번째 요건이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재량행위에는 의무가 없으니까 공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공권이 성립하려면 이거 둘 다 있어야 되잖아. 이게 없다고 의무가. 따라서 공권이 성립될 수 없죠. 재량행위는 공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또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오늘날은 성립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멋대로 해서는 안 되죠. 동전 던져갖고 그걸 결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량에도 뭐가 있다? 아까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이 한계를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아무리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재량권이라고 있더라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될 의무. 그렇죠? 그렇죠?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건 하자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버렸으니까. 재량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재량에 하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재량권을 행사하면 하자 없이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는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요건 있네요. 어떤 법에서는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하자 없이 행사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익보호성만 있으면 공권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공권은 어떤 공권이죠? 나는 뭘 주장할 수 있나요?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면허를 내줄 의무는 없어요. 무슨 의무만 있다고? 면허를 내주든 안 내주든 그거는 네 선택권인데 그거를 결정하면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지는 말아요. 재량을 제대로 행사해서 행사할 의무는 있다는 거죠.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할 의무는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뭘 요구할 수 있다? 야, 너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재량을 행사하면 하자가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권리는 특징이 뭐예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뭐예요? 일정한 어떤 처분이든 허가를 내주든 안 내주든 이건 네 자유인데 요 처분을 내주는 요 과정에 하자 없이 하여튼 좀 행사해 달라는 걸 요구할 권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알맹이가 없는 느낌. 그렇죠? 따라서 이런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실체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이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넘겼던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1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과거에는 이 강행법규 의무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인정되었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동그라미 오늘날에는 아니다.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 즉 행정법규가 재량규범인 경우에는 옛날에는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었으나 이제는 무죄청,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뭐 행계청 이런 것이 성립되어 재량규범에서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별표 2개.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재량규범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는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공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공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X죠. 성립될 수 있다죠. 별표 2개. 그리고는 116페이지로 갑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자, 방금 예를 들었던 걸 기억을 하시면서 재량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구할 권리를 갖지는 못하지만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재량을 행사하는데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 자, 이를 우리는 무죄청이라고 부른다.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되고요. 법적 성질은 자, 무죄청은 단지 내용상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데 그치는 불특정한 권리로서 실체적 권리가 아닌 형식적 권리다. 별표. 그 위에 또는 우리 판례는 아직도 절차적 권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권리 동그라미. 그 넷째 줄 뒤에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한 내용의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몰라도 됩니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니은. 적극적인 공권입니다.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청구권이란 말 자체가 적극적 권리. 요구를 하는 거죠. 제대로 해달라고. 적극적 공권이다. 독자성 인정 여부는 첫째 줄. 원고 적격이 부당하게 확대되어 자 원고 적격이 하고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자 공권은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 적격. 자 무죄청은 재량행위에는 다 저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무죄청이 인정되는 거야. 어떤 재량행위에 하자 없이 행사할 의무는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죄청이 너무 쉽게 생기니까 권리가 너무 쉽게 생기면 법률상 이익 너무 쉽게 인정되고 원고 적격이 너무 쉽게 인정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원고 적격이 확대되어 민중 소송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부정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긍정설이다. 긍정설이 5설이다. 긍정설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광협의 구별설은 몰라도 되고요. 판례 B급입니다. 자, 검사 임용에 있어서 쭉 내려오면 적어도 우리 판례가 이런 용어를 쓴 거야.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 신청한 자도 재량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는 무슨 권리래네요? 아까 방금 읽었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야 우리 판례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라고 이제 평석을 쓰는 거야.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무슨 무죄청이냐, 무죄청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는 건 시험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 판례를 그냥 한번 봐두는 거예요. 그냥 B급으로. 시험에서는 그냥 뭐 틀리기는 내기 어려워. 그 다음에 성립 요건. 역시 무죄청도 뭐예요? 공권이죠.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강행법규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죠.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됩니다. 강행법규성은 재량에 하자 없이 행사할 의무 둘째 줄에.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동그라미. 시험은 이렇게 냅니다.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은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강행 법규성만 있으면 되지 사익보호성은 요구하지 않는다? X. 당연히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무죄청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익보호성 것을 동그라미. 내용은 뭐예요? 뭘 청구할 수 있죠? 우리는 재량권은 니한테 있는 건 좋아. 그 대신 재량을 한계 내에서 행사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다. 이따가 또 배우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B가 별표네요. 따라서 재량의 118페이지 둘째 줄 B. 따라서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청구할 따름이지 특정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별표 2개예요. 시험에 이게 같이 또 많이 나와요.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은 특정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 X. 재량이 0으로 수축은 좀 이따 하면 되고요. 적용 범위는 수익적이든 부담적이든 결정이든 선택이든 다 된다. 뭐 특별한 말 없으면 다 된다 그러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구제 수단은 나중에 이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이제 청구 방법이 밑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쟁송법을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기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무죄청에 대하여 틀린 것은 1번 독일 행정법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승인되기에 이른 일종의 개인적 공권이다. 2차 대전이든 하여튼 늦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무죄청. 처음에는 공권이 없었잖아요. 성립될 수 없었다. 이제 늦게 써야 이런 공권이 조금씩 인정되게 되었다. 맞는 것 같다. 2번 특정한 재량 행위가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절차적 권리, 다른 말로 형식적 권리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맞죠? 3번 무죄청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의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래요? 무죄청이 인정되면 특정한 처분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특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재량을 한계 내에서 행사할 의무만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무죄청이 인정되면 원고 적격의 폭이 넓어져 민중소송에 우려가 있다고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 화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행정 개입 청구권. 이건 또 뭐냐? 행정 개입 청구권은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이다. 발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공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상류 지역에. 이 이제 물이 이제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조깅을 하고 여기 가서 손 씻고 세수하고 집에 와서 출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여기서 손 씻고 물도 깨끗했어요. 목이 마르면 먹어도 될 만큼 아주 깨끗한 물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서 세수를 하고 손 씻고 집에 회사 출근하면 얼굴이 따끔따끔하고 막 붉긋붉긋해지고 이상해.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피부병이 번져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야.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큰일 난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은 시설 개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는 뭐 조업을 중지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예요? 환경부 장관은 시설 개설 명령을 무조건 발해야 되나요? 아니면 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재량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동전 던져갖고 결정하면 안 되죠, 그거는. 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피부병이 막 생기니까 환경부 장관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 시설 개선 명령을 발해 줄 것을 청구한 거예요. 이런 권리가 있나요? 응? 이런 권리가 있어 없어? 특정한 처분을 발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나는 없지. 재량행위니까 특정한 처분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이 건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재량이지만 이 재량은 어떻게 된다? 0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0으로 수축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재량이 이렇게 선택권이 있었는데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기속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야? 이런 상황일 때는 반드시 환경부 장관은 뭐 해야 된다? 이 업체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거예요. 언제 0으로 수축된다?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이게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이론이에요. 118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재량이 0으로의 수축. A.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전환되어 특정한 행위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곧 발생할 것이 명백할 때는 그렇죠? 이런 재량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즉 이러한 경우는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서의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된다. 자, 이런 경우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야. 말이 좀 이상한. 행정 개입 청구권 이런 경우는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뒤로 가야 되겠다.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서 특정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된다. 뭐 의미는 그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네. 약간 헷갈렸어. 형식적 권리는 행계청은 형식적 권리가 아니니까 뭐 이해가 되시면 돼. 특정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된다. 자, 요 개념을 조금 머릿속에 둔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119페이지 B, 니은 여기에서 행계청이란 것은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인데 개인이 자기를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거. 자기를 위하여 개인이 자기를 위하여에다가 자기에게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오늘 자기 많이 나오네.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자? 우리는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건축 허가를 발급을 내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왜? 기속행위니까. 나는 건축법상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한테 건축 허가를 발급해 줄 걸 요구할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행정이 발급 청구권이라고 부른다고. 나한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시설 개선 명령을 발동을 요구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누구한테 발동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발동하라는 거예요? 개선 명령을 제3자에게 발동을 하라는 걸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행계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 대하여, 그게 별표예요. 타인에 대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협의의 행계청이 포함된다.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자신을 위하여 타인에 대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라 한다. X죠? 또는 자신을 위하여 자기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권리를 협의의 행계청이라 한다. 아니죠? X다 이 말이에요. 별표예요. 개념 구별은. 연역은 이제 띠톱 판결에 의하여 독일에서 성립 발전되었다. 띠톱 판결은 주거지역에 설치된 공장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톱질한단 말이에요. 나무 톱질하는 거. 먼지도 많이 날리고 소음도 심하겠죠. 인근 주민이 경찰 당국에게 띠톱 사용 금지 처분을 발해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긍정한 독일 연방재판소의 판결을 말한다. 자, 이것도 비슷하죠. 내가 막 띠톱 소리 때문에 먼지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호흡기도 이상해. 띠톱 중지를 발동해달라. 시설 개선 명령을 발동해달라. 저하고 똑같은 구조죠. 띠톱 하면 주민들이 띠톱 판결 주장하는 거니까. 협의의 행계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 성질이 이제 실체적 공권이죠. 이거는
특정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별표. 다음 페이지 적극적 권리다 별표. 아까 무죄청은 뭐라 그랬어요? 형식적 권리다. 이거는 실체적 권리다. 무죄청도 적극적 권리다. 이것도 적극적 권리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적극적이고 무죄청은 소극적이라 그러면 안 돼. 122페이지 가보세요. 무죄청과 형계청을 구별해놨죠. 무죄청은 하자 없이 어떠한 처분을 해달라. 하자 없이만 해달라. 형계청은 특정한 걸 해달라. 따라서 법적 성질이 별표죠. 하나는 적극적 권리고 하나도 적극적 권리고 하나는 형식적 권리고 하나는 실체적 공권이고 그렇죠? 그게 다르죠. 당연히 둘 다 사익보성이 있어야 돼요. 사익보성, 사익보성. 무죄청은 재량행위에서만 나오는 말이겠죠. 형계청은 기속행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재량행위에서도 영으로 수축되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들어간다. 별표 하나, 도표가. 그 다음에 120페이지 가시면 인정 여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인정하겠죠. 인정된다. 긍정. 무죄청도 긍정.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과 연결이 되겠죠. 아까 저거 생각하시면 되죠. 디톱이나 저거. 기능은 몰라도 되고요. 무죄청과의 구별은 아까 다 했죠. 표에서 하나는 실체적, 하나는 형식적. 그렇죠? 적용 영역은 기억 니은 볼까요? 니은 환경 규제 행정. 공해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하는 시설 개선 명령 또는 조업 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행계청. 기업 경찰 질서 행정, 경찰 행정. 무장 공비 침입 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친족이 군이나 경기관의 피해자의 구출을 위한 조치를 취해준다. 군이나 이제 경찰한테 이 말이에요. 경찰자가 빠졌네. 군이나 경찰기관에 대하여.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 김신조 무장 공비 사건이에요. 1970년, 69년도인가 김신조 일당이 판문점을 내려와 가지고는 박정희를 죽이려고 지금 서울의 구파발을 지나서 독립문까지 왔어요. 독립문 조금 못 미치서까지 왔어요. 홍제동까지 들어왔어요. 홍제동. 자, 홍제동 고개를 지나면 무학재를 지나면 바로 이제 독립문이고 여기 또 지나가면 여기가 청와대예요. 그래서 무장공비가 홍제동 이 산을 통해서 청와대를 가려고 한 5km도 안 될 거야. 거리가. 여기까지 무장공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이걸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군하고 경찰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빨리 경찰권을 발동하라고. 이놈들을 잡아라고, 무장공비들을. 나를 위하여 누구한테 발동을 해라? 이놈들한테 발동해서 잡아라 이거예요. 형계청하고 비슷하죠?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법에는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고 안 돼 있어요. 발동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재량이에요.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는 경찰이 재량을 행사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돼요. 재량 영역이에요.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생명, 신체가 침해되는 중대한 위험이 야기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재량이 어떻게 되죠? 0으로 수축되죠. 따라서 경찰권은 발동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발동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발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무장공비에 몇 명이 죽었어요. 자, 발동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더라.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구제법상. 소송 걸리는데 한 6개월, 1년 걸려요. 발동 거부를 취소받았어. 이제 발동을 해야 돼. 무장공비 그때까지 있으라고? 의미가 없죠. 이미 끝났지. 다 잡았어요. 다 죽고 사살당하고 김신조만 생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죠. 지금도. 이때까지 여기 들어왔던 사람. 지금도 가면 그 뭐 바위 같은데 총탄 자국이 있고 그래요. 실제 교전이 있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지금은 이제 행정쟁송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제수단이 뭐예요?
국가 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는 배상해 주지 않았어요. 1심, 2심 때까지. 왜? 국가는 발동할 의무가 없었다.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누가 무전공비가 저기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장난 전화인 줄 알지.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재량이 있는 거고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어떤 의무를 위반해야 뭐 국가가 배상을 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뭘 주장했냐면 이 행계청을 주장한 거죠.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이런 상황은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였다. 그런데도 발동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국가가 배상해라. 실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대법원까지 갔어. 국가가 좀 짜다 싶죠.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로바로 내주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소송 다 가요. 자, 어쨌든 그런 거다. 적용 영역 동그라미 정놓고 한번 봐두고 성립 요건 똑같겠죠. 재량이 0으로 하여튼 수축되든 기속행위든 개입 의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수단은 나중에 배우면 저절로 알고요. 자, 판례는 1번 판례는 C급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연탄 공장은 뒤에서 또 나올 거고 2번은 A급인데 역시 뒤에 소송법에서 배우는 판례고 3번 무장공비 사건 1, 2 사태 시에 무장공비가 출현하여 그 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청년이 위협받고 있는 경우에 다른 구성원이 경찰에 3차례나 출동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동하지 않아 사살된 사건에서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B급. 틀리게 내기는 어려워요. 됐습니다. 자, 무죄청, 행계청이 이제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오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뒤로 가자. 다시. 228페이지. 자, 그걸 이제 봤으니까 공권 성립과의 관계를 보면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것을 행할 의무가 있고, 그렇죠? 상대방은 이를 요구할 공권을 가지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었다. 근데 다만 이제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무죄청,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때는 행계청, 자, 이런 공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있다가 중요하죠. 있다가 별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별의 기준인데 잠시 쉬었다가 하죠.